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진정되어 가고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한산했던 부동산 거래도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어내시고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제목은 중개업소 인수할 때 이것 빼먹으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인수할 때 이것 빼먹으면 망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뭘 빼먹으면 망할까요? 중개업소 인수인계할 때. 우리는 중개업소를 구하러 다닐 때 보면 장소 위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구합니다. 마치 장소만 잘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난 양 생각하는 초보 개업 중개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전문가가 볼 때 가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게를 양도양수할 때 문제없이 양도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기는 사람이 1, 3개월 정도, 1 내지 3개월 정도 점포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네에 익숙치 않고 또 물건에 익숙치 않고 주변 상인들과 익숙치 않으니까 내가 같이 가게에 넘기면서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같이 있어 주겠다는 그런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게를 넘기는 사람들의 상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1, 20%는 실제로 가게에서 인수인계 받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8, 90%는 특이하게 설령 이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도하는 물건 장부나 고객 명단이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예 장부나 또 고객 명단이 없습니다. 물론 꼼꼼한 사람은 엑셀로 다 정리하고 또 장부도 따로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실한 장부만 놓고 가거나 또 엑셀로 정리가 안 된 상태거나 또 최근에 장부는 없거나 이런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맨 땅에 3개월 내지 6개월은 헤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 있으면 고객 명단이 있으면 전화해서 지금 살아있는 고객인지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인지 또 물건이 팔렸는지 임대차가 나갔는지 확인해서 내 물건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줄 거 다 주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화번호, 인터넷 광고 가입권을 다 가지고 갑니다. 전화번호라는 거는 계약서에 쓰는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권리금이 사실은 전화번호거든요. 그리고 또 네이버, 다음, 직방, 다방 이런 데 가입한 가입권도 가져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됐다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홈페이지도 갖고 갑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홈페이지, 또 인터넷 가입권, 그리고 전화번호는 반드시 두고 갈 수 있도록 체킹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중개업소의 인테리어의 시설 인수인계입니다.
사실 중개업소에 있는 모든 시설은 돈입니다. 하나라도 새로 살려면 돈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해서 물품 명세서를 권리계약서 뒤에다가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어줍니다. 그런데 잔금 때 가면 바꿔치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갖고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새로 또 구입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거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의 임대 조건을 잘 보아야 됩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회원제라는 명분하에 엄청나게 높게 바가지 쓸 수도 있습니다.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주변보다 높습니다. 월세가 너무 높으면 나중에 권리금 받고 빼기 힘들죠. 또 보증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0, 2,000, 3,000, 5,000까지는 월세 금액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지만 1억, 2억씩 만약에 되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 그것은 점포를 빼기 힘듭니다. 실제로 광화문의 한 업소는 보증금이 1억이 돼서 가게 빼는데 너무 힘들어서 권리금을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개업소 인근의 개업 공인 소속 중개사로서 일을 안 하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권리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이는 인근에서 점포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회원제라는 게 있는 데는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회원제 없는 데도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가서 권리금 받을 거 다 받고 가서 바로 옆에다 차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급한 권리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위반 건축물이 있게 되면 개설 등록이 안 됩니다. 물론 전에 있던 중개업소는 개설 등록을 받았겠죠. 그동안 위반 건축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운이 좋게 개설 등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실사를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안 따지고 했을 때 중개업 개설 등록을 못하면 잔금 다 치르고 월세 내면서 영업은 못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실제로 영업을 3개월씩이나 위반 건축물 때문에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친목회원 가입비가 별도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주고 월세 주고 다 이제 자격을 구비하고 들어갔는데 친목회장이라는 사람이, 총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가입비 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가입비가 50만 원, 100만 원인 경우는 뭐 그건 당연히 예의로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일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 사전에 알아보고 회원제인지 또 회원제인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강남의 어떤 지역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3,000만 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목회 갔더니 황금 열쇠 한 양을 주더랍니다.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하는 게 좋습니까? 뭐 나 5년이고 10년이고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5년, 10년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가게를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사람을 구하면 모르는데 못 구하면 계속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계약은 1년을 하는 게 좋습니다. 1년을 하면 불의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1년만 하면 되니까 1년 동안 가게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2년을 고집하시는 분이 있는데
1년 해도 계속 연장이 돼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을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중개업소를 얻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 양도양수할 때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가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점포를 양수 받아야 됩니다. 떠나는 사람이야 떠나면 그뿐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돈 주고 만약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폐업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포 양도양수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9가지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1, 3개월 정도의 점포 인수인계를 봐준다는 양도인의 말을 안 믿으셔야 됩니다. 양도하는 물건장부 고객 명단 자료가 허술하다는 걸 알고 체킹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인터넷 광고, 가입권 다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체킹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소 내 인테리어, 양도양수하는 시설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대 하나하나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물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의 임대 조건이 맞는가? 주변보다 월세가 높진 않은가? 주변보다 권리금이 비싸지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넘긴 사람이 중개업소 인근에 가서 개업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함으로써 나에게 막대한 영업의 피해를 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셔서 위반 건축물인가 보고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특약을 잔금 전에 쓰셔야 됩니다. 잔금 전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친목회원 가입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중개업소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양수할 때 이 9가지를 빼먹으면 여러분들은 중개업 시작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를 악물고 하나하나 체킹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